네, 모두의 한국사 김범석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책회, 좀 그 생소한 용어죠. 그 전기수 이렇게 한 세트를 좀 묶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회는 한자를 보게 되면 이게 책이라는 한자, 책책이라는 한자고, 그다음 쾌는 사람 인자 옆에 모일 회자가 있는 거죠. 브로커, 거간, 그런 뜻의 글자예요. 즉 다시 얘기해서 뭡니까? 책을 갖다가 파는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전기수는 뭐 전할 전자, 뭐 이런 거죠. 즉 이야기를 갖다가 전달해 주는 늙은이다. 이 늙은이 숫자예요. 늙은이. 뭐 늙은이가 아니고 젊은 사람도 전기수 뭐 역할을 하겠죠. 자, 그래서 한자 뜻을 그대로 이제 풀어보자면 이야기 책을 갖다가 읽어준 노인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책회, 즉 책을 파는 거간, 그 다음에 전기수, 이 또 책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몽창 다 외워가지고 또 읽어주는 전기수가 어떤 이제 연관이 되는가 한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금속 활자가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를 발명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무엇이 현존하고 있는 금속 활자가 직지 심체 요절이죠. 프랑스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건데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도 지금 등록이 돼 있죠. 그러니까 실물은 우리나라에 없지만은 우리나라의 것이 세계 문화유산이다. 야, 금속 문화 활자가 언제 뭐 프랑스가 뭐 병인 양요 때 뭐 외교 장각을 갖다가 뭐 털어가지고 가져간 걸로 알고 있죠, 보통 우리가. 근데 그렇진 않고 그때 구한 말에 프랑스의 외교관, 프랑시라는 외교관이 돈 주고 샀어요. 돈 주고 사가지고서 가져간 게 직지 심체 요절이에요. 물론 이 직지 심체 요절보다 더 일찍 이 발행된 상정호금 예문이라는 고려시대 때 금속 활자본이 있지만 그거는 책에만 이렇게 전해져 있고 실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실물이 있는 거는 직지심체 요절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다는 거 다시 한번 보고드립니다. 자, 이렇게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를 만들고 또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그야말로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우리나라의 한글 훈민정음 1446년도에 반포했죠. 세종대왕께서 이렇게 금속활자와 훈민정음 우리 아름다운 한글을 만들어냈던 이 유관 역사의 조선이 책회와 전기소가 어떤 상관이 있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회와 상엽들, 방금 제가 설명 마찬가지로 책회는 거가, 즉 책을 파는 서적 판매원이고 상엽들은 이제 통역관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자, 1711년인가요? 제21대 조선 임금 영조 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 바로 이 책에 관련된 거죠. 즉, 이 청나라에서 발행했던 책 중에 강감회창이라는 책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거기에 조선 왕실을 비방하는 글이 있다 해가지고서 영조한테 상소를 했죠. 이 책을 빨리 없애버리고 또 청나라에다가 뭐라 그럴까요? 항의합시다. 네, 항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은 고려 태조 이성계의 아버지가 고려의 뭐 이인입니다. 그 후손으로 돼 있다. 잘못된 거죠. 자, 이 소식을 들은 영조가 열을 확 받아버린 거죠. 그래가지고서 이 책을 갖다가 이 불온한 서적을 갖다가 팔거나 사거나 또 읽고 이런 사람들 다 잡아들여. 이 관련자들. 그래가지고서 책회와 상엽들이 졸지에 한 100여 명이 전부 다 붙잡힌 거예요. 자, 여기서 한두 사람은 참수, 또 몇 사람은 또 뭐 유배, 곤장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소위 조선시대 때 이 책을 판매를 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불려들어가지고서 엄청난 대참사가 벌어진 것이 바로 영조 시대 때의 일이죠. 자, 그럼 왜 이러한 수단과 참사가 벌어졌을까요? 자, 전기수라는 말이 나오네요. 자, 전기수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다. 자, 문제는 이거죠. 책,
자, 금속활자를 발명하고 훈민정음까지 그 발명했던 우리나라에, 즉 이 금속활자라는 것은 뭡니까? 활용해서 책을도 만들고 한글을 갖다 많이 유연해서 모든 백성들이 알기 쉽게 모든 문화와 지식을 갖다가 다 싸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았다는 얘기죠. 그 전기수가 말이죠. 어떤 책을 갖다가 다 외워가지고서 모든 사람한테 돈을 받고 이제 이야기를 막 푸는 거죠. 하지만은 책에 목말라 있던 이런 사람들은 사실 책 파는 데도 없지만은 또 책을 갖다가 암암리에 구입하려도 돈이 비싸가지고서 내 생활 형편으로 이 책을 갖다 구입할 수도 없는. 그래서 그 대리 만족, 대리 욕구를 갖다 풀 수 있는 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전기수죠. 그래서 전기수들이 또 장터에서 조금 돈을 받고서 오늘은 심청전, 내일은 설인기전, 또 그 뭐 또 다음에 또 숙인전 해가지고서 이런 스토리텔링을 쭉 해주는 게 전기수예요. 그러니까 책 비싸서 못 사. 한 사람이 읽어. 그래서 갖다가 리얼하게 막 자기 모션까지 하면서 사람들을 갖다가 들었다 놨다. 너무 막 이제 그 말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흥분해 가지고서 어떤 그 장면에 어떤 뭐 이렇게 나쁜 어떤 악행할 때 그걸 갖다가 모션과 막 말로 하니까는 진짜인 줄 알고 그 들었던 청자가 칼로 낫을 들고서 전기를 갖다가 찔러 죽이는 그러한 그런 사건도 벌어졌었죠. 그게 이제 조선시대 때 정조 때 일어났던 일이었죠. 자, 그렇다면은 왜 조선에는 서점이 없느냐 그 얘기예요. 아니 훈민정음까지 만들고 백성들이 진짜 그 중국 문자가 달라가지고서 정말 그 어진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참 이렇게 세종대왕께서 이렇게 한글까지 만들어놨으면은 그 백성들이 거기에 관련된 책을 갖다가 쭉 읽고 활용해서 어떤 지식의 보고를 갖다 해줘야에도 불구하고 조선에는 서점이 없어요. 참으로 참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그 서점이 없는 그 역할을 바로 책회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역할을 갖다가 해 놓은 거예요. 어디 중국 가서 북경 가서 책 사다가 사대부들한테 비싼 돈 받고 이문 팔고. 핵심은 이 조선에는 서점이 없는 것은 바로 이 한글을 비롯한 모든 이 서점, 즉 그것을 국가가 독점을 해 버렸다 그런 이야기죠. 즉 일반 평민은 책을 읽을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예요. 자, 서점의 존재와 또 그 나라의 운명이라고 제가 뭐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놨는데요. 자, 구텐베르크가 1450년에 만든 금속 활자가 바로 인쇄술이죠. 자,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이 금속 활자 인쇄술은 그냥 유럽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다시 여기서 수도원과 대학 캠퍼스의 소수 구성원들이 독점했던 어떤 인간의 지성과 그리고요 또 그 활자로 이성이 저렴하게 이제는 즉 이 특정인들만 점유했던 어떤 그 지식을 이 인쇄술의 어떤 이 발명으로 이제는 모든 사람한테 다 인쇄가 되면서 대량 생산되면서 유럽인들은 무지에서 이제 유식으로 계속 이제 깨어나는 그런 엄청난 이제 그 사건이 발생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유럽인들은 이 구텐베르크의 어떤 금속활자 인쇄술을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 전유물이었던 어떤 성서에 관련 성서가 좀 어렵습니까? 무슨 라틴어로 돼 있고 정말 공부하는 학자 아니면은 해석도 어려운 그런 것이 이제 인쇄술 발달되면서 그날의 말로 번역에 대해서 이제 막 책들이 대량으로 이제 이 발행돼 가지고서 다 이제 막 뿌려지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면제부가 무슨 뜻인지 알았고 또 면제부에 또 이렇게 또 반대하는 95개조에 또 반박문도 찍어버리고 또 신에 정하는 지동설 또 만자사장법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책을 내면 여기서 또 반대급부 이런 책 소위 얘기해서 뭐 이 책을 가지고서 갑론 을론 하는 이런 담론이 벌어지면서 유럽의 어떤 문화는 획기적으로 발달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 서점의 존재가 있고 없고는 엄청난 그 나라의 운명을 좌우되는 거죠. 그와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글을 발명을 했어도
그 한글에 대한 주체, 주로 또 한문을 많이 썼지만 그것은 사대부를 위시한 정부의 독점력에서 일반 백성들은 그러한 그 지식의 보고를 갖다가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원천 통제가 됐다. 그걸 제가 이제 좀 구분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자, 그래서 이 옆에 갇혀온 나라, 이렇게 그 일본의 지금 제가 이제 그 서점. 자, 밑에 보니까 뭐예요? 1828년도에 개업한 쇼분도라는 일본의 서점이에요. 자, 이때 당시에 일본의 서점. 자, 우리나라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12차례를 가서 우리나라의 뭐 선진 문물을 갖다가 일본에 전파해줬다. 뭐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상식적인 부분인데, 우리나라, 이, 뭐랄까, 사신이 가면은, 통신사 가게 되면 가장 부러워했던 것이 교토, 도쿄, 에도 이런 그 큰 도시에서 있는 그 서점을 보고 너무 부러워했다는 얘기예요. 즉 일본은 뭐 네덜란드라든가 포르투갈 서구의 문명을 받아들여서 그 특수한 그런 그 어떤 그 문화와 몰랐던 것을 갖다가 정부에서 독점하지 않고 그 관련된 것을 갖다가 일본 문자로 인쇄를 해서 모든 백성들이 어떠한 뭐랄까, 그런 지식을 다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식의 나라를 움직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얄밉다는 게 부러웠던 거죠. 반면 우리나라는 뭐예요? 한글을 만들어 놨어. 자, 그 얘기를 제가 하니까 훈민정음을 갖다가 발명을 해서 훈민정음을 갖다가 이용해서 만든 책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뭐 삼강행실도 용비어천가 뭐 이런 거 왕실에서 만든 그런 글 정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이 읽는 그런 그 한글에 대한 서적은 거의 발간이 되지 않았어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두시연의 무슨 몇 개 있겠죠. 한글로 만든. 정말 몇 개 안 되죠. 하지만 그것도 다 사대부들의 어떤 이 전유물이었고, 일반 백성들은 농사에 관련된 거, 뭐 의학에 관련된 거, 이런 것만, 농사법, 이런 건 농사의 주체로서 안 읽어서 이렇게 백성들을 갖다가 그냥 잘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어떤 통제는 그런 정도, 즉 그 이상의 어떤 높은 지식은 사대부들만 점유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지그란 거리에 있는 일본 백성들은 문화를, 책을 통해서 모든 그 백성들이 공유하고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 그러니까 무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생각해도 왜 우리나라가 그렇게 운영을 했는지 참으로 이해를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국가가 독점한 출판과 유통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조선은 성리학을 갖다가 이제 그 국가에 유시를 했던 그런 나라였죠. 그러니까 책 매매는 성리학에 반하는 그런 상업행위였다. 즉 성리학적 윤리를 담은 책들은 모두 국가에서 편찬하고 유통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독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책을 사고 파는 민간 서점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 앞전에 보게 되면은 이 1828년도에 지금 쇼분도 서점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1880년도까지 서점이라는 자체가 존재를 안 했어요. 바로 그것을 대행했던 것이 책회의 부활과 전기수들의 어떤 역할이었죠. 그나마 목판으로 그래서 조금씩 발행했던 그런 책을 가지고서 어떤 지식에 목말라 하고 있던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구전하는 것이 바로 책회와 어떤 전기수의 어떤 역할,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선비를 제외한 백성들은 그 유통 과정에서 철저하게 이 책거래가 소외가 됐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농소, 또 의소, 이런 언어, 한글 그 정도 읽었죠. 즉 성리학적 체계의 기본 산업인 농업을 진흥하고 또 그 종사자를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번역사가 다였어요. 자, 결국 우리 조선은 뭡니까? 우리 조선 백성들은 충성과 효도와 목숨을 바쳐서 정절을 지키는 법, 삼강행실도 이런 거
그 외에는 까막눈이 까막눈. 응? 자, 내가 무슨 뭐, 물론 뭐 그 과거 시험 같은 거 보려고 그러면은 뭐 맹자, 뭐 논어 공부를 해야 되겠죠. 역시 그건 뭐야? 사대부들의 전유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백성들은 결국은 서정이라는 어떤 책에 대한 어떤 이 지식의 목마름을 전기수한테 의탁했다. 자, 결국은 우리나라가 드디어 서점이 생긴 때가 언제가요? 서점이 생긴 게 이제 비로소 뭡니까? 1905년경에 우리 대한매일신보, 그죠? 뭐 이제 신문 나오죠? 뭐 이렇게 황성신문. 이때 비로소 이제 서점들이 한두 개씩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죽하면은 이 그러니까 한글 불란서, 한불 사전을 이제 발행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인쇄가 없으니까는 일본 가서 일본 출판사에 의뢰해가지고서 한불 사전을 만든 게 우리나라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본이라고 하네요. 그 이후에 1883년인가요? 박영호가 일본에 가서 어떤 출판 그 인수해서 비로소 방문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신설하게 되죠. 그 정도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서점이 없다. 그러니까 서점이 있어가지고서 그 백성들한테 무한히 다 함께 지식의 정보를 공유했으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구한말과 일제 식민지 당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그런 막연한 상상을 해 봅니다. 자, 오늘 뭐 이 책회 그리고 또 전기수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은 같아요. 우리나라는 서점 백성들한테 백성들이 공부하는 것을 갖다가 용납하지 않았던 그런 나라였다. 이렇게 제가 그냥 정리를 합니다. 자, 모두의 한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